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북한이 지난 금요일에 또다시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본토의 절반이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딜레마가 더욱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대화의 시간은 지났다. Time for talk is over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오늘 한국의 언론들은 8월 위기설 또는 선제 타격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그러나 미국의 언론들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거론하는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심도 깊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만,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칼 빈슨 항모가 아주 호기롭게 한반도 쪽으로 달려갔지만 북한의 도발은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단골 메뉴로 이야기하던 모든 선택의 수단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이 말도 이제는 어쩐지 좀 시시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금요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미국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지금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CNN 방송의 안보 전문 기자인 제임스 그리피스 기자가 쓴 기사가 있는데, 미국이 북한 문제로 고투를 벌이고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 봉쇄 전략 그리고 중국 압박 전략이 모두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째는 군사행동, 둘째는 북한과의 직접 협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IA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은 최근에 regime change, 김정은 축출 작전에 대한 시그널을 보낸 적이 있지만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금방 나왔고, 이것이 자칫하면 북한의 내전이라든가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무부에서는 이 전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 공격, 즉 전쟁이 가능한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데, 이미 국방장관인 제임스 매디스가 지난달에, 이 사람은 크레이지 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매우 강경한 군인인데, 이 전쟁, 군사 공격 옵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경고를 이미 내놓았습니다. 이 기사는 다른 군사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에 대한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군사행동은 북한이 ICBM을 만들기 전에 필요한 것이었고, 이미 북한은 대륙간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국, 일본, 오키나와 괌뿐 아니라 미국 본토의 일부까지 공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인 존 월피스터, 이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안보 보좌관을 역임한 사람인데,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해야 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이 위협도 해봤고 회담도 해봤고 협상 봉쇄 다 해봤지만은 아무것도 효력이 없었다 하는 그 현실론을 거론을 하면서, 그의 주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야 되고, 미국의 행동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이해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라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은 평양과 직접 대화를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가 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자 뉴욕타임스 사설, 지난번에 이 시간에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사설도 조지 슐츠 그리고 윌리엄 페리 두 국방장관의 의견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은 only realistic option은 북한과의 대화의 시작이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안보 전문 기자인 데이비드 생어도 당시에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서 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별로 여지가 없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나 또 오바마도 중국의 역할에 크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트럼프가 어제도 중국에게 매우 실망했다 하고 질책을 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만 일부 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존 딜라리라는 중국 안보 전문가인데 평양에 대한 중국의 채널은 이미 낡았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안보 전문가인 마이크 치노이도 북한의 중국에 대한 반발의 수위가 이미 높다고 보면서 현실적으로 중국이 북한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을 하면은 대부분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군사 행동보다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옵션을 보고 있는 경향이 높습니다. 한국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8월 위기설, 선제 타격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하면서 중국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B-1 폭격기 2대가 또 한반도를 비행을 했고 알래스카에서는 사드 실험을 다시 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죠. 또 되풀이했습니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이 얘기를 또 했는데 그리고 중국이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리면서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을 과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니키 헤일리 대사가 대화의 시간은 지났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거나 저지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불과 20여일 만에 1,500마일을 더 비행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시카고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사관 요원 755명을 추방했습니다. 지난주 상원이 통과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봉쇄 조치에 대한 보복입니다. 오는 9월 1일까지 이들이 추방되면 남은 인원은 455명, 러시아의 미국 내 외교부 요원과 같은 숫자가 됩니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대사는 오늘 북한과의 대화의 시간은 지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 후에 나온 경고입니다. 북한은 지난 금요일 사정거리 6,000마일이 넘는 미사일을 실험했는데 이것은 시카고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와 화이트하우스 보좌관 진영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바마 케어 폐지 실패를 전후해서 새로운 팀 구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과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이미 바뀌었고 법무부 장관도 곧 경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의 삭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바마 케어 폐지에는 실패했지만 이 의료 제도가 내파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을 위협했습니다. 만일 정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게 됩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애리조나로 돌아가서 암 치료를 곧 받게 됩니다. 그는 오바마 케어 폐지에 반대하는 표를 던진 후에 귀향했는데 곧 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는 8월 휴회가 끝나면 다시 워싱턴으로 복귀할 생각입니다. 시카고 리버에 대한 오물 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시 당국은 시카고 리버에 쓰레기를 제거하는 스키머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스키머, 쓰레기 제거기는 강에 있는 오물들을 자동으로 수거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레이크 미시간에서 2명이 익사했습니다. 26살, 28살 남자입니다. 한편 엘우드에 있는 한 자택 풀에서 생후 22개월 된 남자 어린아이가 익사했습니다. 시카고의 자전거가 위험합니다. 어젯밤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시카고 캠퍼스 부근에서 41살 난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과속 차량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오늘 최고 82도, 내일은 81도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흐리고 비, 수요일 최고는 80도, 목요일은 83도입니다. 금요일 맑고 흐리고 최고 기온이 69도밖에 되지 않습니다.